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탈락 닷새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늑장 사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 같다고 표현한 이 부총리급 고위 인사에게 공개 경고 조치했습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은 독립기념일로 떠들썩한 가운데 일하는 보란 듯 전 최고 지도자의 초대형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닷새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참 빨리도 한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손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닷새 만에 대한축구협회의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축구협회 회장의 육성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올라온 사과문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대회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다시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고에 없던 늑장 사과에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SNS엔 너무 오랜 기간 팬들한테 실망감을 줬다. 이미 32강 탈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 이제 좀 잘하자며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월드컵 후유증을 수습해야 되는지 나름 고민했을 텐데 늦게라도 나온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다만 그 사과문이 면피용인지 진심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축구협회는 사과문에서 탈락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뉴스화한 억측성 보도들은 전혀 사실과 다름도 안내한다며 선수단 4분이나 손흥민과 홍명보 전 감독 사이 불화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축구협회 사과는 했지만 인적 쇄신 같은 이 후속 조치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공석이 된 새 축구팀 사령탑을 선임하겠다면서 홍명보 전 감독 후임을 뽑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고개가 흔쾌히 끄덕여지진 않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축구협회는 어젯밤 사과문 발표와 함께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와는 별개로 당장 2달 뒤 열리는 A매치 대비가 급한 만큼 임시감독 선임을 준비하겠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감독 선임을 논의하는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다각도의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했고 대표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A매치, 아시안컵 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해 밀실 인사 의혹이 일었던 전력강화위 결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절차에 참여했던 박주호 전 위원은 후보군에 홍 전 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5개월을 했는데 후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팀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위원회 안에 있는데도 저도 모르겠어요. 소모임도 해가지고 한 거의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허무하겠어요 지금. 5개월 동안 뭐 했는지. 외국인 감독 한 20명은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재 전력강화위원회는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때와는 구성원 대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아직 변화를 입증하지 못한 축구협회가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서자 의심과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문체부는 박지성, 이영표 등이 참여하는 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축구협회장 선거 개선책 등 한국 축구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대표팀 감독 선임 같은 실무적 업무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아쉬움보다 책임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인이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오현규가 곁에서 위로하는 모습. 어젯밤 이강인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뒤 이강인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선수로서 많은 걸 돌아보게 만든 대회였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 합류할 당시에는 밝은 표정으로 각오를 밝혔던 이강인. 다른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건 아쉬움보다 책임이라며 제 몫을 더 잘 해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팬들은 넌 충분히 잘했다, 4년 뒤엔 주장으로 등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강인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고 스페인 매체가 선정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탈락팀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앞서서 이강인 선수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선수들 화이팅! 예, 이강인 선수가 오늘 SNS에 사과를 했습니다. 져서 아쉬움보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죄송한 마음이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에 죄송하다. 이번 결과를 잊지 않고 더 성장하겠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이니까 25밖에 안 됐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책임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국가대표라고 하지만 아직 25 너무나 젊은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죠. 그리고 생애 2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별리그 예선 3경기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경기를 소화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족한 출정 시간을 메꾸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고 또 체코전에서는 극적인 동점골을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해서 결국에는 탈락한 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멋진 선수로 기억되는 그런 11명의 에이스 선수 이렇게 선정한 어떤 스페인의 한 매체도 있었거든요. 베스트 11 선수로 꼽힌 유일한 어떤 탈락한 팀의 선수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과문 내용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올린 사과문의 내용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모두가 남 탓하고 이거 뭐 그냥 결과가 그런 것이다. 감독의 생각은 축구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홍 감독의 얘기와는 달리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에이스로서의 품격을 이 사과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들의 무한한 사랑과 응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강인 선수가 했습니다. 예. 지난 4년간 코칭 스태프, 동료들, 의료진 모두가 엄청난 헌신을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내 잘못이다라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렸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월드컵의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패배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잘 싸울 수도 있었을 전력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술이나 선수들의 활용 없이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대하는 책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꿈과 국민들의 응원, 마음, 기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을 이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돌을 맞지 않고 응원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오히려 본인 탓을 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예.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강인 선수 4년 뒤 월드컵엔 29살 초전성기가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손흥민 선수가 먼저 사과문을 올렸었죠.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선수들에게 질타보다는 응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 2분 정도의 사과를 했던 홍명보 감독. 이렇게 얘기했었죠. 대표팀 감독의 자리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모든 판단이 내가 내린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자, 최동호 평론 보시기에는 사실 이 내용도 짧았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고 나갈 때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진정한 사과였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또 마지막에 태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형식에서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고요. 내용면으로는 첫 줄에 단 한 문장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로는 내가 물러나야 되는 이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나빴을 뿐이다. 와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가슴에는 와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갔었죠. 태도의 문제까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자회견이 여론에 오히려 더 여론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뭐 그런 점화가 됐었죠. 최고 평론, 저는 궁금한 게 자, 엎질러진 물이고 왜 졌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박지성 차기 축구협회장 가능성 또는 이영표 가능성 있습니까? 축구협회장 가능성으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거론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선수 시절에 훌륭했고 많은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양상이나 축구 팬들의 이 SNS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축구협회장 선거가 마치 인기 투표처럼 좀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거론되는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축구를 잘하는 것과 또 축구 스타라는 것과 축구협회장이 돼서 일을 잘하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수 시절의 활약도 우리가 염두를 물론 둬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의 행보, 행정 경험, 인사와 조직 관리 그리고 한국 축구의 비전을 밝히고 실행력이 누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따져보고 이런 기준으로 회장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에 A매치도 있고요. 또 아시안컵도 있습니다. 임시 감독을 세워야 하고 축구협회장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정말 유능한, 일 잘하는 협회장, 정말 전략 전술이 뛰어난 감독이 선임돼서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좀 더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2개 남았습니다. 여전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월드컵. 우리는 32강에 탈락하고 다 귀국했습니다만 홍명보 전 감독 미국으로 출국했죠. 그런데 당분간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청문회에 여러 가지 수사도 계속돼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관련돼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 결과가 나아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일단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최동화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어요. 자, 홍명보 전 감독의 측근이 출국할 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 청문회 출석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홍명보 감독이 재선임됐을 때 그때 과정도 조사해야 되고 이번에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이재성 선수 배제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 LA 자택이 있습니다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자, 일단 한 방송사가 홍명보 감독 측근의 말을 빌어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언제 한국에 귀국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전언을 전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 뉴욕에 도착할 때에도 애초에 보도되기로는 VIP 통로를 이용했다라고 보도가 됐지만 그 후에 해명으로 VIP 통로가 아니라 비행사가 제공한 환승 출구로 나왔다라고 뒤늦게 해명이 나왔거든요. 예, 피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을 피해서 아니면 반대하는 어떤 시민들을 피해서 간 건 아니다. 예, 그런 해명이 나왔고요.
또 이제 축구협회도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의혹과 의문들에 대해서 보도된 것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이 모든 것이 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와는 다른 사실이었다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이게 모두 다 그 일종의 진실 게임처럼 좀 복잡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좀 진실 게임처럼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홍명보 감독이 빨리 귀국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출국할 때에도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어디로 가느냐, 왜 나가느냐 이거 그 다음이 언제 들어오느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갈 때는 홍명보 감독이 정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고요. 측근의 말을 비롯해 한방수사가 귀국할 생각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고 예상하는 한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허준 변호사. 법률상으로는 만약에 청문회에 오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제외한 중요한 안건 심사라든가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걸 거부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국회에서 동행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명령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 상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서도 실질적인 이유로도 억지로 출석을 하게 할 만한 방안은 사실상은 없는 상태라는 생각 듭니다. 예, 물론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가족들 LA에서 만나고 돌아와서 국회의원들을 질의해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과 함께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 종료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죠. 월드컵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퇴할 때 그 발언 함께 확인하시죠.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월드컵 감독도 대한축구팀 감독도 뽑아야 되고 또 축구협회장도 새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입후보할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정평가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이제서야 우리 남아공 30강 탈락한 지 5일 만에 입장문을 냈는데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다시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제보들 여러 가지 선수단 내 불협화음 이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좀 뒤늦게라도 이 국민께 사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뒤늦게라도 반갑다. 하지만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이게 어제 금요일 9시 다 돼서 저녁에. 그러면 이걸 누가 봐요? 누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제대로 보여주는데 금요일 밤에 나오면 누가 이걸 제대로 읽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죠. 회장이 부재하다면 집행부 임원이라도 나와서 정식으로 화면 앞에 사죄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좀 유감스럽게 좀 느껴지고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과장이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이 있다는 입장을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 시절에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줄전으로 패하고 난 뒤에
이 크리스만 감독이 그 신구 세대 대표팀의 갈등이 있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밝혔을 때 축구협회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데 조금씩 더 이 사실관계 규명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나중에 억지로 나중에야 하기 싫은데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때 클린스만은 왜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그런 탁구 갈등이었죠 그때? 예. 그거 왜 본인이 직접 공개한 거예요? 그건? 크리스나 감독은 우리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그래도 세계적인 축구에서는 셀럽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어땠냐라고 유수의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책임감 부족이죠. 어떤 계약상에 자기가 취득한 정보라든지 한국 대표팀 내부의 어떤 비밀이나 갈등 같은 것들은 그래도 그만뒀지만 내가 맡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요르단전에 졸전한 게 아니라 선수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한국 대표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면피로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충돌을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죠. 이 당시에도 축구협회는 부인했습니다. 초창기에. 예. 네, 이 사실관계가 조금씩 밝혀지니까 인정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언론에서 자꾸 제보를 받아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는 의혹에 반박하고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일찍 귀국해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나 수사에서 제대로 된 사실이 밝혀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